미국은 아시겠지만 컬럼바인 고등학교를 아실 겁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 컬럼바인이라는 고등학교에서 한 아이가 총 들고 가갖고 총기 난사에서요 수십 명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아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총기를 멀리에다 총 같은 거 가지고 오지 마라 경고를 했는데 이 선생님이 아무런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엄청난 숫자의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나온 게 뭐냐? 학생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교사한테 주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서는 큰일 난다. 이게 미국 사회에서 2010년 전부터요. 이게 준비가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제로 톨러런스 정책이라고 아실 겁니다. 제로 톨러런스는 무관용 원칙이라고 합니다. 참을 수 없는 상황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제로 톨러런스는 2012년에 이때부터 발생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한 아이가 흉기를 들고 와서요. 그부를 학교 내에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처벌을 못하는 연령대 아이가 이게 살인을 저질렀는데 당시에 이제 법원에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법원에서 계속 정리한 게 뭐냐면 네가 어리단 이유로 사람을 살해한 행위에 대해서 너를 처벌을 안 한다는 것은 학교 내에서 또 다른 친구가 맞아 죽는 걸 방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살 날이 80년 정도 남았지만 판사 아저씨가 미안해. 너는 종신형이야. 이러고서는 무기징역이죠. 이걸 때린 최초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이가 만약에 그 소위 말하는 촉법소년이나 처벌불능소년으로 적용이 돼서 처벌을 안 받게 되면 이 아이는 어떤 학교를 또 다녀야 되는데 만약에 이 아이가 교정교화가 안 되면 또 다른 친구가 또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그거를 우리 아이에서 끝내야지 또 다른 아이한테 피해를 입히면 되냐. 이런 식의 피해자 부모의 엄청난 호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위스콘신주가 상당히 많았답니다. 이런 일들이. 그래갖고 위스콘신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학교 폭력에서는 거의 몬태나주하고 이 두 개 주가요. 거의 샘플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위스콘신에서 뭐라 하냐면 학교 왕따나 폭력을 자행한 학생 부모한테요. 이게 선생님들 연좌제라고 아시죠? 이건 옛날에 사회과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가족이 하나 잘못했다고 부모한테 처벌을 가하거나 부모가 잘못했다고 자식한테 손해가는 걸 연좌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돼서 좌석에 앉아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연좌제를 미국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위스콘신주에서 어떻게 했냐? 애들이 학교에서 다른 애를 때리거나 다른 애한테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지어 교사 대상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를 불러요. 법원에서. 불러가지고 야 정말 미안한데 너 벌금 한 $1000 내야겠다 이래요. 그럼 이 순간에 이제 엄마 아빠가 당황해요. 애가 그런 건데 저한테 왜 그래요? 이렇게 따져요. 그럼 판사님이 뭐라냐면 네 복제품 아니요. 똑같이 생겼구만 얼굴도. 씨는 못 속여. 그러니까 애를 관리 안 한 거에 대해서 너를 징역을 쓸 수는 없잖아. 애도 어리니까 처벌을 못 하는데. 근데 미안한데 돈은 좀 내라. 방법이 없다. 이래가지고 이 벌금형 때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미국 사회에서 찬반 논란이 심했습니다. 왜? 연좌제 아니냐 이거죠. 애가 잘못했으면 애를 교정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부모한테 벌금을 선고하냐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사회가 이미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목숨을 잃으시거나 교단을 떠나셨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한 명의 아이 때문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999명의 전교생이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는 상황도 실제 발생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들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선진국 아닙니다. 자꾸 국민소득 $30,000 넘어가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우리 잘 산다 그러는데요. 선생님들 오래된 선진국들은요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선진국이라고 불린 나라는 잘 사는 게 선진국이 아니고요. 사회 시스템 내에서도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그 치르는 과정에서 이건 잘못된 것 같아. 이거는 해결해야 될 것 같아. 이러는 과정에서 선생님들 시스템이 구현이 된 게 선진국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원론대로 돌아가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는 학교 폭력을 아이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요. 대단히 중요한 이면의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 학부모도 잘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학교에 와서 질서를 유지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주에서는 정확하게 룰을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장난 아니에요. 예. 가해자 아이 있잖아요. 요 집에도 방문 교사가 무조건 갑니다. 이것도 이수 안 하면 영 오펜더 센터로 다시 기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어떡하냐? 분노 조절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걸 강제 적용해 버립니다.
예, 얘는 분노 조절이 안 된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원인은 나중에 찾고 화났을 때 화를 못 참는 건 좀 알려줘야겠다 그래서요. 이때부터 이제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효과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12 아시죠? 선생님들 10살부터 애들 교도소 가는 거 아시죠? 잘 모르시더라고요. 영국하고 호주는요, 스코틀랜드는 10살부터 교도소 보내버립니다. 왜? 흉기를 휘두른 아이는 선도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흉기를 휘두는 걸 그냥 냅두게 되면 피해자나 그 상황을 봤던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피해 의식 때문에 학교를 두려운 집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범죄라고 중범죄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10살부터는 미안하지만 좀 격리가 된다 이런 방식으로 영국, 호주, 뉴질랜드도 최근에 바꿨습니다. 10살로 연령을 2년 낮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12세인 건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프랑스 말씀 좀 드릴게요. 프랑스가요, 그 OECD 국가 중에 퇴학을 가장 많이 시키는 나라입니다. 전학에 대한 거부권도 프랑스엔 존재합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 형사적 절차로 그냥 이과라, 얘네도 그렇게 한 겁니다. 왜?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교사가 경찰도 아니고 무슨 법관도 아닌데 이걸 뭐 어떻게 처리하겠니? 그게 경찰 오라고 해야 한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 여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태국은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계급주의 사회입니다. 이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귀족이 있습니다. 귀족도 왕도 있는 거 아시죠? 태국에 왕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학교 폭력을 선생님들 학교 내에서 처리하려고 했더니 이쪽 그 때린 애 아빠가요 무슨 뭐 귀족이에요. 태국에 귀족에다가 뭐 재산이 뭐 몇백억 된대요. 맞은 아이는요 거기서 시골 출신에다가요 되게 못 사는 아이예요. 엄마 아빠 연락해도 연락도 안 돼요. 일하러 다니느라고. 그래서 이걸 학교에다 맡겨놨더니 그때 때린 쪽은 주로 다 보니까 전부 다 귀족층이나 부유층이고요. 맞은 애는 전부 다 좀 못 사는 애던가 엄마 아빠가 직접 뭐 사회적 파워가 없는 분이고요. 이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태국 교육계에서도 거기도 생각 있는 선생님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뭘 하냐, 이거 학교에서 그냥 내깔려 놓으면 힘센 자는 계속 강자로 남을 거고 힘 약한 애들은 계속 피해자로 남기 때문에 이걸 공정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냥 아예 밖으로 넘기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그래서 경찰이 개입합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아까 이수정 교수님 말씀하신 SPO 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경찰 있잖아요. 이분들이 개입을 해달라는 게 사실은 태국에서 가장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경찰이 출동해서 아이들 이렇게 앉혀놓고 때렸니? 맞았니?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럼 그 순간에 이제 엄마 막 전화 오겠죠. 우리 아들이 때렸다며. 그러면 사모님 입 다물어요. 경찰이에요. 이러고 딱 하고 그냥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일정 부분은 좀 참고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 또 우크라이나 말씀 좀 드릴게요. 전쟁 때문에 좀 골치 아프긴 한데 아시겠지만 그건 동부 지역의 전쟁일 뿐이고요. 서부 지역은 그냥 평상시 같이 잘 지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만약에 아이가 있잖아요. 심각한 학교 폭력을 하는 경우에 애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은 일상적인 우리나라랑 유사하고요. 추가적인 게 뭐냐면 그 아이한테 있잖아요. 20시간에서 40시간까지 있잖아요. 사회봉사를 강제로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안 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집중상담센터에 다시 보내든가 이런 방식으로 제어를 해버리고요. 이 말도 안 듣는 경우에는 학교 복귀가 안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더 이상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자격을 제어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14세에서 16세 사이의 아이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그 아이한테도 벌금 나가고요. 부모한테도 벌금을 때립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하고 동일한 시간에 사회봉사 명령을 같이 때립니다.